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지금 보니까 뭐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막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. 뭐 오를 듯 말 듯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. 많이 빠지고 많이 힘들고 하여튼 악재입니다. 악재. 뭐 산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산타 랠리는 없고 거의 뭐 폭락 랠리만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빠집니다. 그냥 바닥이 아니라 지옥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이. 참 답답하겠죠.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. 뭐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멘탈 잘 관리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또 자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고, 요즘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많이 떠나는 것 같아. 떠나는데 특히 어디서 하냐, 요즘 코인 쪽도 많이 떠나는 것 같더라고. 코인 쪽 주식 투자, 코인 투자. 하여튼 코인도 한때 막 붐이었죠. 진짜 뭐 코인에서 뭐 수십억 벌었니 뭐 했니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이제 쏙 들어갔어요 지금. 그게 쉽지 않아요. 지금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라 하죠. 가상자산 시장. 약세 국면을 보일 때면은 늘 높아졌던 게 비트코인 지배력인데, 이 비트코인 지배력도 최근에는 좀처럼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, 못하고 있다 합니다. 이 비트코인에 그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맹신하는 많습니다. 뭐 제가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저는 이 코인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맹신 안 했으면 좋겠어. 이게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. 알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갈아타던 수요가 이제 많았던 과거의 약세전과 달리, 최근에는 그 FTX 파산보호 신청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졌어요.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야.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. 이 때문에 비트코인 지배력이라는 지표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투자자 복귀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이 비트코인 지배력이란 게 뭐냐? 전체 그 가상 자산 시장이 가진 그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그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100분율로 나타내는 값입니다. 그 통상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을 때는 시장 그 내 투자자들의 그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가지고 알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약간 무게가 쏠리는 경향이 강했는데, 그 반면에 비트코인 지배력이 낮을 때에는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그 알트코인에 적극 투자하는 경향이 또 강했다는 거죠. 이날 그 가상 자산 시장이 약세장이었던 지난 2018년 초부터 2019년 중반, 그리고 20년 하반기, 21년 중반은 물론이고, 연방준비제도의 그 통화긴축 정책과 루나 사태, 이 겹쳤던 5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특이한 점은 뭐냐? 이 FTX 사태가 이제 불거진 지난달 이후 그 최근까지 가상자산 시장인데,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지배력은 한 39에서 한 40% 정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.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이에 지금 보니까 트레이딩 담당하는 한 모 이사가 그래요.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 불신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시장을 아예 이탈하고 있는 것 같다. 이탈. 그러니까 코인을 떠난다는 거야. 코인을 떠난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뭐 실체가 없다 보니까 코인 참 힘들어요, 여러분. 이건 뭐 주식은 그래도 뭐 그 기업이라도 있고 뭔가 생산물도 있고 하겠지만, 이건 뭐 코인 뭐 없잖아. 뭐 있어요 도대체? 없어요.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, 여러분. 하여튼 결국 과거에는 가상 그 자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알트코인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옮겨오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아졌지만은, 지금은 이런 시장이, 이런 이동이 이제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. 거시적인 악재에다 그 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다 보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피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. 그나마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들은
비트코인보다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대안 투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,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, 그나마도 그 다수의 투자자들은 아예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거야. 과거와 달리 지금은 비트코인 지배력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,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, 하여튼 이런 뉴스레터 저자 역시도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코인인 건 맞는데, 최근에 변동성이 줄어든 탓에 알트코인이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투자자들이 시장을 아예 떠나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좀 낮춰라,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. 더구나 일각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더 나은 그 위험 대비 보상 차원에서 디지털 금이 아닌 실물 금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 수준에서 한 70% 더 하락하면서 한 5,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시장이 과도한 저평가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, 이럴 경우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서 실물 금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. 이 덕에 금값은 한 30% 뛰지 않겠나,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거시경제가 침체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기조가 뒤집어지는 한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 따른 것이다,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FTX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은데, 현재 이 위기에 몰려있는 가상자산 중개업체가 있어요. 제네시스 트레이딩하고 그 모기업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잠복해 있는 건 사실이다, 그렇게 인정을 하죠. 그러면서도 이 시점에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악재들을 감안하면은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위험 대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. 이차는 그 가상자산 가격이 추가로 이제 급락할 경우에 금 가격이 최고 온스당 2,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금 가격. 현재 금값은 온스당 1,81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, 합니다. 여러분들 금은 좀 한정돼 있잖아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으로 좀 갈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. 하여튼 항상 금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금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금을 유심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잘 보고 관찰을 하면서 배우라는 겁니다. 금도 어떻게 흘러가는지.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 가상자산의 문제가 커질 경우 결론은 뭐냐, 금이 그로부터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끝난 거지. 이제 코인 같은 게 박살나면은 결국은 금으로 간다. 금. 그래서 금값이 조금씩 오르지 않겠나,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투자자들도 힘들 겁니다. 이 코인도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모르겠어요. 차트 보시면은 거의 좌절이죠, 좌절. 힘듭니다. 모든 게 다 힘드네 보니까. 하여튼 여러분들 힘 좀 냈으면 좋겠어.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코인 같은 거 투자하지 마세요.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.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